이런 밤이 들어가서 하는데 말이야. 야, 이 공당당 내가 부르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내가 혼자 잤으면 좋았는데 둘이 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잤던 사람이 밤에 들어온 때리니까 저항했단 말이야. 나는 그것들은 다 가지고서 만수바람이 여름인데 7월 달인데 뛰어서 다 먹을 다 매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료 정치인과 가족 등 주변의 우려도 많았다. 앞으로 조직이 더 확산되고 당신이 만드는 당이 커지면은 그것이 화가 되어서 당신 신변에도 위협이 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죽산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죽산 선생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나 며칠 전에 관상 봤는데 애구는 다 갔대. 그래 걱정 말라고 나보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진보당 창당 1년 만인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내려졌다. 1958년은 정치권에 매우 중요한 해였다. 민의원 의원을 뽑아내는 총선거가 5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7,423개구 투표소에서 일제히 개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올바른 이것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투표 시간이 되자 가장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의 권리 행사의 마당인 투표장으로 나아가 56년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가 너무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 진보당 인기가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은 58년 5월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진보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이게 문제가 아니냐. 더 나아가서 60년에 가면은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56년처럼 다시 조봉암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속에서 결국은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터지고 말죠. 1956년 대선 이후 자유당 정권은 공공연하게 조봉암과 진보당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당시 국무회의록에서도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 대선 직후인 1956년 9월의 국무회의록 대통령의 유시 부분.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 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의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이승만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한 조봉암과 그가 이끄는 진보당은 자유당 정권에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다. 미국의 외교 기밀 문서에서도 진보당 사건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조봉암이 체포되던 날 주한미 대사관이 작성한 이 문서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의 체포는 진보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1958년 총선에서 진보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1958년 2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진보당 간부들의 체포와 정당 등록 취소. 주한미 대사관은 본국에 보낸 기밀 문서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시경찰국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 씨의 증언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일간지를 통해 양심 고백을 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조봉암을 잡아넣고 그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을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명 신두영 비망록이라고 불리는 국무회의의 비밀 기록. 국무원 사무국장을 지낸 신두영 씨가 1958년에서 1960년까지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를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 인원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어 현대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신두영 비망록에 따르면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이 검거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봉암 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자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당시 진보당 사건은 서울시경에서 조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과 양이섭 등의 간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기무사의 전신인 육군 특무부대까지 동원한다. 조봉암 사건은 어찌되었나? 특무대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 것을 기소한 것까지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라. 특무대의 민간인 사찰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다. 한편 2심 재판에서는 특무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양이섭의 진술도 나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특무대 조사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조봉암의 간첩 행위를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봉암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미국 정부까지 나서 주한미 대사관에 조봉암의 사형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주한미 대사였던 월터 다울링은 이승만의 최측근인 이기붕을 만나 사형을 막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은 친미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결국 조봉암을 사형 집행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도 조봉암 케이스가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의 약속마저도 허사로 돌아갔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은 끝내 사형되고 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겨우 5달 만의 일이었다.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조봉암의 사형은 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승만 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반대당의 수족을 잘라냈으며 조봉암이 사형됨으로써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 사라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959년의 사형 선고를 뒤집고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진보당 창당과 관련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반세기 만에 무죄 판결. 그것은 부끄러운 지난날에 대한 사법부의 자기 고백이기도 했다. 이상의 판결에 대한 관여 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식을 맞아 조봉암의 유가족들이 묘소를 찾았다. 지난 52년간 가족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들인 조규호 씨는 연좌제에 묶여 변변한 직장 한 번 다니지 못했다. 우리 가족의 희망은 아버님의 복권이었으니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온 그 과정도 무죄 선고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다 그냥 홀가분해졌고 이제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부모를 잃은 것은 정말 누구 말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마음의 그 상처가 아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복권만을 기다리며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가족들에게
남은 바람은 한 가지뿐이다.